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26일 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재입니다. 안녕하세요, 곽세진입니다. 최근 카카오티, 유명 카페 등에서 팀 문화를 도입해 화제가 됐습니다. 이에 다양한 여론도 등장했고 부담을 느끼는 시민분들도 많아지면서 신조어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슈똥라에선 우리나라에서 대두된 팀 문화에 대한 논란을 알아보고 팀 문화의 유래, 이로 인해 생겨난 신조어까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여러 기사와 방송들을 보니 팀 문화가 뜨거운 논의 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나라의 팀 문화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카카오티 그리고 유명 카페 등에서 팁을 요구하고 제도를 시행하며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등장하면서 화제를 모으게 된 건데요. 미국 등 외국에선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문화지만 우리나라에겐 생소한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물가 시대 속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외국에 나가 여행을 하다 보면 팁을 지불해야 하기에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러한 문화가 한국에도 등장했다니 왜 화제가 되었는지 알 것 같네요. 그런데 기자님, 카카오티 팁 제도라니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지난 7월 19일 카카오티는 공식 채널을 통해 감사 팁 서비스를 7월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티 택시를 이용하고 기사님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하고 싶을 때 이용요금과 별도로 감사 팁을 드릴 수 있다고 공지했어요. 이 감사 팁 지불은 1,000원부터 2,000원 선이며 이는 승객의 자율적인 선택이고 환불은 불가합니다. 기사님이 제공해주신 서비스에 감사의 마음을 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이용객 입장에서는 이용요금과 더불어 추가 요금까지 지불하게 되는 것이니 부담이 되기도 하겠네요. 기자님, 카카오티 외에도 팁과 관련해 화제를 일으킨 가게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19일 SNS에 유명 카페가 팁박스를 설치했다는 글이 게시되며 논란이 일었는데요. 공개된 사진은 팁박스라고 적힌 유리병이 카운터 근처에 놓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비스에 만족한 이용객들이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자율적인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던 반면 최저임금이 존재하며 물가도 높은 요즘 시대에 부담이 된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팀 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시민분의 의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입장은 팀 문화의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팀 문화가 자연스러워지면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할 때 그 가격을 배제해서 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노동자들의 수입이 불안정해질 것이고요. 그거는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될 봉급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키오스크랑 무인 판매가 늘어난 시점에서 팀 문화의 도입이 정말 필요한지가 의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느 정도가 적정선의 팁인지 소비자들이 판단하기에도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분께서는 팀 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이처럼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에겐 다소 생소한 문화인 팀 문화가 유입되면서 다양한 여론이 존재할 것 같은데요. 기자님, 우리 국민들이 팀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 국민들은 팀 문화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SK 커뮤니케이션즈가 성인 남녀 12,106명을 대상으로 국내 팀 문화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73%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해요.
이어 19%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면 된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5%만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긍정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5%만 팀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지니고 73%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이는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숫자인 거잖아요. 많은 국민들께서 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네요. 그런데 기자님, 이러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는 데는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존재하나요? 네, 많은 국민들께서 팁 문화가 아직 우리 정서와 문화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최저임금법을 시행하고 있기에 팁 문화를 적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는 차이가 있다고도 말하고요. 또한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물가도 높은 시기이기에 이용요금 외의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정서, 법, 물가 등에 관한 이유가 팀 문화 반대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팀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시민분들의 의견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팁의 원래 의도는 좋은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므로 자율적인 팁 지불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또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도 있다는 것이 팁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민분들의 의견인데요. 팁의 의미와 방향성을 잘 설정해 도입한다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군요. 팁의 본래 의도를 지킨다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의견도 존재하겠네요. 그럼 여기서 팁 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시민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팀 문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최근 서비스업 종사자, 특히 음식점 종사자들의 불친절한 태도로 문제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친절한 서비스 응대를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려면 팀 문화가 굉장히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에게 제가 지불한 금액들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감사함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팀 문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분께서 팀 문화의 장점에 대해 짚어주셨네요. 기자님, 팀 문화에 대해 계속 이야기 나누다 보니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지는데요. 팁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팁은 사전적인 의미로 사례금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호텔이나 레스토랑, 바 등에서 고객이 봉사자에게 감사의 뜻으로 주는 금품으로 제공받은 서비스가 좋았을 때 주는 행위이며 하나의 관습입니다. 아, 그렇군요. 일종의 봉사료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기자님, 이러한 팀 문화는 어떻게 유래된 건가요? 네, 팁의 유래에 대해선 다양한 가설이 존재하지만 귀족 사회인 영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16에서 17세기 유럽에서 귀족이 하인 또는 사회적 약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관습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약간의 돈을 챙겨주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러한 문화가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됐습니다. 또한 남북전쟁 이후 이민자들에 의해 미국으로 그 문화가 건너가면서 미국에도 팁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거죠. 16에서 17세기 유럽에서부터 유래된 것이라니 상당히 오래됐다고 느껴지는데요. 대부분 유럽 혹은 미국 등 서구권 국가들에게 팁 문화가 다수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 금액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나라마다 혹은 직종 및 상황마다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10에서 15% 정도의 팁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을 팁으로 지불하는 줄 알았는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었군요. 팁 문화의 유래를 듣고 나니 오래전부터 시작된 팁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네요. 네, 그쵸. 팁 문화에 대해 더 전문적인 견해를 듣기 위해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최철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오르고 있어서 추가로 팁을 줘야 된다는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팁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서 팁을 줘야 된다는 의무감 같은 것도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해외에서 그런 경험을 쌓은 소비자들은 국내에서는 팁이 없다는 것이 다행스럽게 여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팁이 생기게 된 것을 보면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면서도 고용주로부터 충분히 급여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들이 추가로 내는 팁으로 급여 수를 좀 벌충할 수 있었던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과정에서 추가적인 편의 제공이라든지 나를 위해서 큰 도움을 주고
친절히 해줬다라는 것 때문에 고마워서 추가적인 보상을 하고 싶을 때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에 따라서 급여를 지불하기 때문에 고객이 추가로 팁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은 많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던 이런 팁 문화가 갑자기 이렇게 고물가 상황에 일부 업종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과도 맞물려서 그것을 더 부정적으로밖에 바라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앞서 기자님과 팀 문화에 대한 여론을 살펴봤을 때 좋은 서비스에 대한 감사 표시라는 본래 의미를 바탕으로 팀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기자님, 이러한 팁의 장점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언급했듯 서비스 품질의 향상, 그리고 좋은 서비스에 대한 감사를 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우선 고객 입장에선 자신이 제공받은 서비스의 만족도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권이 확대되며 또한 감사를 직접 표시할 수 있기에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과의 소통의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한편 팁을 제공받은 직원 등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품질 향상에 동기부여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시적으로 직접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영향인 것 같네요. 팁이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이 두 관계에서의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하겠지만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개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팀 문화가 활성화된 지역에선 여러 업체들이 경쟁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가격 인하 등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즉 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안겨주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팁을 통한 업체들 간의 경쟁이 소비자에게 혜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군요. 하지만 팁 문화에 대해 우리나라 또한 외국에서도 부정적인 반응 또한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 단점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요. 기자님, 팁 문화의 단점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팁 문화의 가장 큰 단점은 고객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일 것 같은데요. 팁이라는 건 이용 금액과 별개로 내야 하는 일종의 추가 금액이기에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또한 팁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금액과 상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기준이 없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자님, 팁 문화는 앞서 이야기 나눴듯이 미국, 유럽 등에서 전해져 오는 문화이고 또 상황마다 팁을 지불하는 금액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나라마다 팁 문화의 차이가 존재할 것 같은데 나라별 팁 문화의 차이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팁 문화가 가장 활발하다고 생각되는 미국의 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의 팁 금액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서 통상적으로 10에서 15%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값을 지불하던 시절엔 팁도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영수증에 금액을 적은 뒤 지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카드 사용이 본격화되며 팁 또한 카드 결제 방식으로 지불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결제 방식의 변화로 팁의 지불 방법도 달라졌군요. 그렇다면 팁의 유래지라고 여겨지는 유럽의 팁 문화는 어떤가요? 네, 유럽의 경우엔 팁이 계산서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계산서에 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 별도의 팁을 지불한다고 하는데요. 유럽에선 총 금액의 10% 정도를 팁으로 지불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7유로를 총 금액으로 지불해야 한다면 3유로의 팁을 포함해 30유로 정도를 지불하는 거죠. 아, 유럽에서는 팁이 이미 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군요. 같은 팁 문화라고 해도 나라랑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니 이러한 팁 문화가 존재하는 나라를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 각각의 문화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나라에서 팁은 생소한 문화이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에선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문화잖아요.
이렇게 오래 이어진 문화임에도 최근 미국인들이 팁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본래 팁은 서비스에 대한 감사 및 성의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최근 들어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셀프 서비스에 대해서도 팁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겨 미국인들도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팁 피로감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기술의 발달로 키오스크 등 무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도입되면서 팁 문화에 관한 혼란이 발생하겠네요. 기자님, 앞서 팁에 관해 팁 피로감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팁에 관한 신조어인 팁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는 팁과 인플레이션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팁플레이션 또한 팁 문화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인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팁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수고비로 제공하는 팁에 하한선을 올리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코로나19 및 저금리 정책의 여파 등이 겹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미국의 식당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팁 비용 또한 상승하며 부담을 느끼는 시민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 팁의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한 단어였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인해 팁 가격까지 상승했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올랐는지 그 정도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보통 미국에서 통상적으로 식대의 10%에서 15% 수준으로 팁을 책정하는 경우가 다수였는데요. 최근에는 식대의 20%를 넘어 30% 안팎까지 책정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소 큰 폭으로 팁의 가격이 오른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보통 10에서 15%였던 팁의 수준이 30% 안팎까지 오르는 경우가 있다니 팁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왜 등장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오늘 기자님과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팁 문화 관련 논란, 그리고 팁 문화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까지 다뤄봤는데요. 우리 삶 가까이에 존재하는 내용이라 더욱 흥미롭게 이야기 나누고 유익한 정보도 얻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자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그랬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물가 시기에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만한 팁 문화의 등장이 생소하기도 또 이런 상황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에도 하나의 관습인 팁 문화를 무작정 나쁘게만 보기보단 사회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슈똥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정규 방송 때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정규 때 봬요. 이상으로 신이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제53기 보도부 국어국문학과 1학년 곽세진, 기술의 제53기 기술부 언론영상학부 1학년 박지유, 진행의 제52기 보도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조윤재, 제53기 보도부 국어국문학과 1학년 곽세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4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9월 26일 화요일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